폰트가 똑같은 글자를 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단지 폰트 설정만 제가 바꿨어요.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글자가 채자로 붙였더니 글자 폰트가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자, 뭐가 다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의 경우에 크게 보게 되면 여러 폰트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한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폰트 같은 경우에 도둠과 도둠체, 궁서 궁서체, 굴림 굴림체 이런 폰트와 채자가 붙은 거와 안 붙은 거의 글자 폰트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여기 A, B, C, D 여기는 구별이 안 되는데 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H, I, J가 이렇게 있습니다. H, I, J.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H, I, J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여기에 무슨 체라고 붙은 폰트는 각 글자의 폭이 동일합니다. I자가 H자와 폭이 동일합니다. 자, 이 경우를 볼까요? H자가, 그렇죠? I자는 이렇게 좁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W자를 한번 볼까요? 네. W자는 이렇게 넓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좁고 옆에 거랑 똑같습니다. 폭이. 그래서 이거 W는 이거지만은 일자는 요만큼 폭이고 말하자면은 채자가 아닌 일반적인 폰트는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가로의 폭이 변합니다. 어떤 게 더 예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의 폰트가 더 예쁘다. 이렇게 해서 애써 똑같은 폭으로 보여주지를 않고 이렇게 글자의 형태에 따라서 폭을 좁게 넓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한글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 폰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폰트들은 이렇게 글자가 가로의 폭이 숫자에 따라서 요 H와 I를 비교해 보면 되죠. 당장 여기서 I는 요만큼 폭이 되죠. H는 이만큼 폭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거나 이런 주로 이제 여러분 문서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폰트들은 대부분 경우는 이 도둠, 궁서와 같이 글자에 따라서 폭이 변형이 되는 조정이 되는 형태의 폰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스페이스를 제가 여기 도둠체에서 스페이스를 하나를 치면은 이러한 폭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산대로의 폰트가 이 스페이스 한 칸만큼 옆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글자에서는 체가 아닌 글자 폭이 변동이 있었을 때 스페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바뀝니다.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글자를 내가 일정 부분을 띄우고 싶은데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5자를 넣었는데 왜 이거하고 들쑥날쑥하지?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줘야 될 것은 폰트의 가로의 폭은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폰트에 대한 얘기를 일단 시작하면서 제가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떠한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보를 처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이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오늘 참 좋다. 이걸 어떻게다가 컴퓨터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날씨 좋은 걸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문자로 표시를 할까요? 문자로 it's nice day. 좋은 날이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말로 좋은 날씨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람 소리를 소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어떠한 정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장 그 정보 처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이 컴퓨터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내만 아는 것은 안 돼요. 내가 이 날씨가 참 좋아 라고 말로 하든지 날씨가 참 좋아 라고 한글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컴퓨터의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표현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데이터화한다. 우리가 모든 정보는 컴퓨터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로 표현된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이미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정보를 글자라는 정보의 형태로 표시를 일단 하고 이 글자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컴퓨터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글자를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데이터로 바꾸는 수단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문자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ABCD라고 친 것은 글자의 모양이고 내 손으로 이걸 표현을 하려고 ABCD, LOVE 사랑을 LOVE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걸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려면은 LOVE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넣을까? 그래야 어떻게 넣어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LOVE 사랑 이렇게 알게 될까? 그래야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정보를 표현하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틀을 가져줘야 된다. 그 수단이 지금 현재 보면은 문자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 코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워드 프로세서인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자 코드 중심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데이터의 모습이 문자 코드의 도움을 받아서 입력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문자 코드로 변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력하는 방법을 마우스로 하든지 키보드로 하든지 음성 인식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원하는 것은 글자에 대한 정보를 문자 코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 ABCD에서 이런 글자, 뭐 0, 1, 2, 3, 4 이런 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 코드를 갖다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문자 코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 코드라는 부분이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컴퓨터가 있으면은 글자 정보를 보낼 때 컴퓨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자 코드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알파벳 이런 거 0, 1, 2, 3, 4 이런 것을 우리가 알파 뉴메릭이라고 그러죠. 알파 뉴메릭 글자에 대해서 이 코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인데 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겠죠. A를 갖다가 뭐 10, 10, 10, 10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111111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표준화 기구라는 표준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화, 스탠다드. 이 스탠다디제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알파 뉴메릭이 영미권에서 그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거기서도 발명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알파 뉴메릭에 대해서 먼저 코드를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모양이 싹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스키라고 하는 문자 코드입니다. 아스키라는 문자 코드입니다. 이 아스키 문자 코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알파 뉴메릭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00, 10, 10, 10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끔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 비트 패턴이 어떤 것을 하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코드, 표준화를 통해서 할당을 해 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문자 코드인데 알파뉴메릭에 대해서 가장 그 파퓰러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스키 코드라는 겁니다.